자, 오늘 나사 증삭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으로 좀 보면 좋은데 사진이라서 좀 설명을 좀 잘 들어보시고,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카페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기능사 도면입니다. 그죠? 처음에 이제 어제 앞에서 우리가 치수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죠? 치수 계산을 하고 나면 절단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20A 파이프가 지금 기능사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1m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하나를 받습니다. 그 통으로 하나를 받죠. 그러면 이제 양쪽 끝이 절단면이 아주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고속 절단기나 이렇게 절단을 했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깎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커터를 쓰게 되면 거스러미가 남습니다. 그죠? 거스러미 때문에 거스러미 끝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런 형태로, 그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그 용접을 할 때 보면 우리가 프렌지 용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요 부분과 요 부분의 간간을 이쪽 끝, 이쪽 끝, 요 두 개를 사용하셔 가지고 요 깨끗한 단면 쪽을 프렌지에 이렇게 꼽아서, 그러면 밑에가 평평합니다. 그죠? 평평하기 때문에 좀 더 직각을 잡기가 좀 더 낫습니다. 낫고, 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용접하다 보면 끝이 약간 늘어나면서, 그죠? 철이 좀 늘어나면서 끝과 끝이 맞닿으면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맞닿으면서 이제 기밀 볼트너트 체결 하더라도 약간의 누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을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두 끝 단면을 이제 쓰시면 조금 낫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절단을 다 하고 나면 나사 가공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다이헤드 나사 절삭기, 이게 이제 다이헤드입니다. 다이헤드의 요 수치, 요거는 이제 모든 다이헤드,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쓰는 2인치까지 쓰는 다이헤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인치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1이다 이러면 요거는 1인치 25A입니다. 그래서 1은 25A,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 15A, 이렇게 저희들만 쓰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4분의 3 요게 20A입니다. 그죠? 20A. 그래서 요 수치가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5A부터 최대 2인치 우리가 50A까지 다 사용할 수 있는 다이헤드입니다. 근데 이 다이헤드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다이헤드의 이제 체이서 또는 다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날이 어떤 용도 날이 꼽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용도가 틀려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1에서 2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요거는 25A에서 50A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날이다. 그럼 이 날이 꼽혀 있는 상태에서는 25와 또는 32A 이런 거 있죠. 32A 이런 거 40A까지,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5A와 20A는 이 날을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1, 2가 적혀 있는 요 날을 꼽은 상태에서 25A를 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2분의 1에서 4분의 3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뭐냐면 15A부터 20A까지 사용할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이 꼽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스 기능사의 경우는 4분의 3에다 맞춰 주시면 되는 겁니다. 4분의 3에다가. 이해되십니까? 자, 일단 좀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눈금을 보시게 되면 눈금은 3개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눈금이 하나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이시죠? 그럼 요거하고 이 눈금하고 이제 일치를 시키면 되는데, 최초 가운데에 넣으면 맞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이 눈금이 맞춰져 있으면 그냥 쓰시면 되는데, 안 맞춰져 있으면 우리가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간간을 다 절단하고 나면
약 한 100에서 150mm 정도, 이 정도의 여유분이 조금 남습니다. 이 남는 여유분으로 테스트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해서 강간의 깊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맞추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만약에 이 눈금과 이 눈금, 가운데 눈금이 맞는 상태에서 절삭을 먼저 합니다. 자, 절삭을 하고 나면, 자, 요 눈금을 맞춘 상태에서 이제 절삭을 하게 되겠죠. 절삭을 하고 나면 테스트를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부속품을 가지고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봅니다. 그죠? 근데 이제 힘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돌렸을 때 두 바퀴 정도, 두 바퀴 정도가 이게 돌아갔을 때가 가장 뭐 좋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너무 많이 돌아간다, 두 바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한 4바퀴 정도까지 돌아간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 바퀴도 안 돌아간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조정을 해 주는데요. 자, 요 핸들을 돌려서 풀어주시면은 요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움직이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치수가 작아지죠. 이 4분의 3에서 2분의 1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뭐냐, 더 깊이 깎이는 겁니다. 깊이. 그래서 이렇게 빡빡한 경우, 나사산이 빡빡하다, 그죠? 빡빡하다 싶을 때는 위로 한 눈금, 반 눈금 정도 또는 한 눈금 정도 이렇게 약간씩 움직이면서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다시 깎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너무 헐거울 때가 있잖아요. 한 4바퀴 돌아갔다, 이렇게 헐거울 때,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으로 내리면 나사산 깊이가 좀 얕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헐거울 때, 그죠? 헐거울 때. 그래서 마찬가지 한 반 눈금 또는 한 눈금 정도, 실제로 약간만 움직여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또 반대편으로 테스트 딱 하고, 그죠? 근데 연습을 하실 때는 이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할 때 두 바퀴로 맞추는, 그죠? 손으로 돌렸을 때 두 바퀴 돌아가는 요 정도의 깊이를 항상 찾으셔 가지고 시험장에서도 또 동일하게, 그러면 부속품이 조금 우리가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것은 좀 늘어나 있어요. 매일 계속 쓰던 거니까. 근데 시험장의 건 전부 새 제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헐거운 건 헐거운 대로 항상 두 바퀴 맞추면 되고요. 빡빡하면 빡빡한 대로 두 바퀴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바퀴 맞추고, 그 다음에 파이프 렌치로 돌렸을 때 두 산 정도 남겨놓고 정확하게 힘으로 고정이 되는 그런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를 깎을 때는 이제 파이프를 여기 이제 고정척입니다. 요 3개가 이렇게 고정하는 척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잡고 돌리시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딱 돌리면은 이제 다 이렇게 잠기겠죠. 그러면 잠겼을 때 두 번 정도 탁탁 소리가 날 정도로 앞으로 밀었다가 다시 쳐줍니다. 그러면 완전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고정을 시켜서 파이프를 절삭을 하는데, 이 파이프 길이가 너무 짧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다이 헤드와 이 고정척이 또 너무 붙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힘을 줬을 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 부분을 부딪혔을 때 다이 헤드나 이런 게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딪히지 말라고 이렇게 일부러 이 이상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유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너무 짧게 했을 경우 제대로 깎이질 못하고 한 부분을 계속, 얘는 들어가지 더 이상 요 상태에서 더 들어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냥 한 부분을 계속 깎아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나사산이 보면 한 부분에서 너무 오래 깎여 가지고 나사가 다 뭉개지고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
꼭 주의해 주시고, 요 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핸들을, 그죠, 아래쪽으로, 아까는 위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열린 상태인데 요걸 열어주면, 위로 열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체이서 날이 벌어집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4개 있던 것이 위쪽으로 올리면 약간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공간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프를 깎다 보면,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깎아 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 상태에서 그냥 바로 스톱을 해버리 보면 어떻게 됩니까? 꽉 물린 상태가 돼 버리죠. 그래서 요 핸들을 들어주면 얘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짐으로써 이제 파이프를 이제 놔주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를 끄기 전에는 항상 요 핸들을 열어서 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칩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걸 떨어뜨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 핸들을 연 상태에서 전원을 끄기까지 시간이 좀 일부 경과를 하는데, 그러면 한두 바퀴 돌면서 이 칩이 여기에 걸려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서 핸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 버튼 켜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핸들을 돌려서, 그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서 처음에 한 산에서 두 산 정도는 힘으로 꽉 밀어 주셔야 돼요. 힘으로, 그죠?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머신기가 이제 좀 오래 새 제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제품이라면 두 산 정도 깎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타고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예, 뭐 축이 약간 돌아갔다든지 또는 날이 깨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타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같은 데서 계속 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사선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힘을 두 바퀴 정도에는 좀 힘을 많이 주고, 어느 정도 깎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그죠, 일정한 힘을 줌으로써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험장이나 이런 데서는 좀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는 날이 깨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을 항상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저상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상류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진행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나사를 얼마만큼 깎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제 계산할 때 보면 나사부 길이가 얼마나, 20A는 13mm 였죠. 그 다음에 삽입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17mm, 그죠? 17mm 였습니다. 가공 길이죠, 가공 길이. 요건 삽입 길이, 요건 가공 길이. 20A는 가공을 할 때 17mm 가공을 해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3mm는 엘보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죠? 여기 나사부 여기만큼 들어가는 게 13mm고, 그 다음에 4mm 정도는 외부 노출, 밖에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통상 우리가 이 날, 제이서 날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제이서 날입니다. 요 날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통상 우리가 20mm 정도 보시면 됩니다. 20mm고요. 그러면 17mm 위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를 대고 딱 재보시면 한 3산 정도에서 3산과 2산 사이 정도, 요 정도, 그죠? 그래서 2산, 3산, 요 3산, 요 사이 정도가 위치 왔을 때, 간간의 위치가 요렇게 딱 왔을 때 스톱을 해주시면 거의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 17mm 위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고 깎으실 때, 그러면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파이프가 이렇게 밀려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요 나사선의 위치를 보고, 그죠? 요 나사선의 개수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파이프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왔을 때 핸들을 열어서 스톱을 해주시면 되겠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깎고 치수 재고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어느 시점을 내가 정해놓고, 위치를 정해놓고 그 위치에 파이프가 오게 되면 항상 스톱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이제 끝났을 텐데 요걸 열어서 열어주시고 오프 스위치 요렇게 됩니다. 그냥 바로 전원 끄시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손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부속품을 받은 게 있으니까요. 그 부속품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그러니까 손가락 걸고 이렇게 돌려 보시면 돼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았을 때 2바퀴 정도 딱 돌아가면 됩니다. 그때 딱 멈추면 돼요. 그죠? 그 정도면은 테프론을 감고 파이프렌치로 체결을 했을 때 가장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힘이 좋은 사람은 조금 빡빡하게 해서 이제 힘으로 체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조금 내가 힘이 부족하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헐겁게 해서 조금 쉽게 체결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상태를 확인을 꼭 하시고, 나는 2바퀴 정도가 맞더라, 또는 뭐 1바퀴 반, 그죠? 또는 뭐 2바퀴 반, 이게 맞더라. 요거를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하시고, 그럼 시험장에 가서 손으로 돌렸을 때 2바퀴, 요게 맞다, 그죠? 그건 테스트를 딱 했을 때 맞춰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걸로 그냥 한 번에 쭉 깎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스 기능사 이제 완성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제 결속을 하게 되면 결속하는 순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배관의 결속은요 크게 2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요런 형태, 이 계단 형태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요, 이렇게 이제 계단의 형태로 되어 있는 배관은 그냥 순서대로 결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을 때는 중간에 한번 끊어 주시게 되죠. 이렇게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어서 2개를 연결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가스 기능사 같이 이렇게 D자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순서대로 만약에 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3번을 결속할 때 문제점이 뭐냐, 어떻게 됩니까? 돌릴 때 작업대에 걸립니다. 그죠? 이 부분이 돌아가면서 바이스는 작업대 끝에 이렇게 바이스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3번을 물렸다 그러면 1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작업대에 걸려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죠? 여기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D자 형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한번 끊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냐, 자, 이 도메 같은 경우에는 요 배관, 엘보, 배관, 레두샤, 플러그까지 요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를 바이스를 물린 상태에서 이걸 돌리면 되니까요, 이거는 작업대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T자 형태에서는 항상 요 위에 여기 이쪽이나 이쪽이나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요렇게 한 덩어리가 되면 요렇게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바이스 물리면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걸리진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작업대에 걸리는 것 때문에 D자 형태는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 기능사는 좀 주의하실 점이 뭐냐, 요 밸브 결속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밸브 자체는 이제 주물로 된 황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다 이제 방향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좀 깨지는 그런 문제점이 예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밸브를 결석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먼저 여기를 바이스 물린 상태에서 몽키로 돌려주세요. 이거는 파이프렌치 쓰지 마시고요. 자, 여기를 결석을 합니다. 그럼 결석하고 나면 이쪽을 바이스 물려서 얘를 이렇게 결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배관, 밸브, 배관 이렇게 캡까지 뭐 씌웠다 이러면은, 그죠? 요 상태가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밸브 방향이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바이스를 고정을 하고, 밸브는 이 밸브 손잡이가
어느 한 시점에 딱 오도록 위로 오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이 T를 돌리면서, 그죠? T를 여기에 계속을 하면서 이제 T의 방향을 수평으로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T는 강도가 좀 있기 때문에 밸브보다는, 그죠? 그래서 T가 약한 이 수평인데 약간 더 돌아갔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한 바퀴 힘으로 더 돌리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T는 관계가 없는데 밸브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뒤로 돌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한 바퀴 더 돌렸다, 그래서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밸브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 T를 돌려서 맞춰 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연결할 때 어떤 분은 이제 T를 먼저 연결하고 배관 연결하고 여기에다 밸브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밸브 손잡이가 위로 오게끔 방향을 맞추는 거죠. 그럼 바이스가 여기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밸브가 약간 더 돌아갔다, 그죠? 이렇게 더 돌아간 상태다, 밸브가. 그럼 어떻게 돼요? 힘으로 돌린다는 거죠. 힘으로 더 돌려서 수평이 되게 맞춰야 되니까, 그럼 잘못하다 이게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 연결함으로써 방향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하나 만들어서 여기 바이스 체결하고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플랜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엘보는 맨 마지막에 해 주시면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플랜지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 T에다가 체결하는데 엘보 방향 미리 체결을 해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돌리다 보면 엘보가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또 이걸 그만큼 더 돌려야 돼요. 여기서 맞춰 놨는데.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엘보를 방향 맞춰서 체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조금 여건이 되면 중간중간 지금 이런 부분도 한 개 한 개 계속하면서 차례대로 다만 사진을 찍어서라도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배관 연결하는 거, 우리가 나사내는 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필요하신다든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든지, 그러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만큼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삭을 하고 나면, 자, 요 노건을 맞춘 상태에서 이제 절삭을 하게 되겠죠. 절삭을 하고 나면 테스트를 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부속품을 가지고 한번 손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봅니다. 그죠? 근데 이제 힘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돌렸을 때 두 바퀴 정도, 두 바퀴 정도가 이렇게 돌아갔을 때가 가장 좋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너무 많이 돌아간다, 두 바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죠? 한 네 바퀴 정도까지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 바퀴도 안 돌아간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조정을 해 주는데요. 자, 요 핸들을 돌려서 풀어 주시면은 요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움직이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치수가 작아지죠. 이 4분의 3에서 2분의 1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더 깊이 깎이는 겁니다. 깊이. 그래서 이렇게 빡빡한 경우, 나사산이 빡빡하다, 그죠? 빡빡하다 싶을 때는 위로 한 묶음, 반 묶음 정도 또는 한 묶음 정도 이렇게 약간씩 움직이면서 조정을 좀 해 주셔야 돼요. 다시 깎아 보면서. 그 다음에 또 너무 헐거울 때가 있잖아요. 한 4바퀴 돌아갔다, 이렇게 헐거울 때,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리면 나사산 깊이가 좀 얕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헐거울 때, 그죠? 헐거울 때. 그래서 마찬가지 한 반 묶음 또는 한 묶음 정도, 실제로 약간만 움직여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또
반대편으로 테스트 딱 하고, 그죠? 근데 연습을 하실 때는 이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습을 할 때 두 바퀴로 맞추는, 그죠? 손으로 돌렸을 때 두 바퀴 돌아가는 요 정도의 깊이를 항상 찾으셔 가지고 시험장에서도 또 동일하게, 그러면 부속품이 조금 우리가 뭐 학원이나 이런 데서 쓰는 것은 좀 늘어나 있어요. 매일 계속 쓰던 거니까. 근데 시험장의 건 전부 새 제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헐거운 건 헐거운 대로 항상 두 바퀴 맞추면 되고요. 빡빡하면 빡빡한 대로 두 바퀴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이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바퀴 맞추고, 그 다음에 파이프 렌치로 돌렸을 때 두 산 정도 남겨놓고 정확하게 힘으로 고정이 되는 그런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사를 깎을 때는 이제 파이프를 여기 이제 고정척입니다. 요 세 개가 이렇게 고정하는 척이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잡고 돌리시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딱 돌리면은 이제 다 이렇게 잠기겠죠. 그러면 잠겼을 때 두 번 정도 탁탁 소리가 날 정도로 앞으로 밀었다가 다시 쳐줍니다. 그러면 완전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고정을 시켜서 파이프를 절삭을 하는데, 이 파이프 길이가 너무 짧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 다이 헤드와 이 고정척이 또 너무 붙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 힘을 줬을 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 부분을 부딪혔을 때 다이 헤드나 이런 게 손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 부딪히지 말라고 이렇게 일부러 이 이상은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유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파이프를 너무 짧게 했을 경우 제대로 깎이질 못하고 한 부분을 계속, 얘는 들어가지 더 이상 요 상태에서 더 들어가지를 못하니까요, 그냥 한 부분을 계속 깎아 버리는 수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나사산이 보면 한 부분에서 너무 오래 깎여 가지고 나사가 다 뭉개지고 그런 현상이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꼭 주의해 주시고, 요 고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요 핸들을, 그죠, 아래쪽으로, 아까는 위쪽으로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열린 상태인데 요걸 열어주면, 위로 열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체이서 날이 벌어집니다, 그죠? 원래 이렇게 4개 있던 것이 위쪽으로 올리면 약간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져요. 공간이 더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프를 깎다 보면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깎아 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 상태에서 그냥 바로 스톱을 해버리 보면 어떻게 됩니까? 꽉 물린 상태가 돼 버리죠. 그래서 요 핸들을 들어주면 얘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벌어짐으로써 이제 파이프를 이제 놔주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를 끄기 전에는 항상 요 핸들을 열어서 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칩이 이렇게 묻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이걸 떨어뜨린 상태에서 우리가 이 핸들을 연 상태에서 전원을 끄기까지 시간이 좀 일부 경과를 하는데, 그러면 한두 바퀴 돌면서 이 칩이 여기에 걸려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로서 핸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전원 버튼 켜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핸들을 돌려서, 그죠? 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서 처음에 한 산에서 두 산 정도는 힘으로 꽉 밀어 주셔야 돼요. 힘으로, 그죠? 근데 이제 정상적으로 머신기가 이제 좀 오래 뭐 새 제품이라든지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제품이라면 두 산 정도 깎고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타고 들어갑니다. 타고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뭐 축이 약간 돌아갔다든지 또는 날이 깨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타고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같은 데서 계속 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사선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일정한 힘을 두 바퀴 정도에는 좀 힘을 많이 주고, 어느 정도 깎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자연스럽게, 그죠, 일정한 힘을 줌으로써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험장이나 이런 데서는 좀 많은 학생들이 사용하다 보니까요,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는 날이 깨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을 항상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저상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상류 나오는 걸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진행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나사를 얼마만큼 깎을 것이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제 계산할 때 보면 나사부 길이가 얼마나, 20A는 13mm 였죠. 그 다음에 삽입 길이가 얼마였습니까? 17mm. 그죠? 17mm 였습니다. 가공 길이죠. 가공 길이. 요건 삽입 길이, 요건 가공 길이. 20A는 가공을 할 때 17mm 가공을 해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3mm는 엘보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죠? 여기 나사부 여기만큼 요 들어가는 게 13mm고, 그 다음에 4mm 정도는 외부 노출, 밖에 보이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럼 통상 우리가 이 날, 제이서 날이 이렇게 있는데요. 요 제이서 날입니다. 요 날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통상 우리가 20mm 정도 보시면 됩니다. 20mm고요. 그러면 17mm 위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를 대고 딱 재보시면 한 3산 정도에서 3산과 2산 사이 정도, 요 정도. 그죠? 그래서 2산, 3산, 요 3산, 요 사이 정도가 위치 왔을 때, 간간의 위치가 요렇게 딱 왔을 때 스톱을 해주시면 거의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 17mm 위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고, 깎으실 때, 그러면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파이프가 이렇게 밀려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요 나사산의 위치를 보고, 그죠? 요 나사산의 개수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이 파이프가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왔을 때 핸들을 열어서 스톱을 해주시면 되겠다. 항상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 깎고 치수 재고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딱 어느 시점을 내가 정해놓고, 위치를 정해놓고 그 위치에 파이프가 오게 되면 항상 스톱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이제 끝났을 텐데, 요걸 열어서 열어주시고 오프 스위치 요렇게 됩니다. 그냥 바로 전원 끄시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손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봤는데요. 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부속품을 받은 게 있으니까요. 그 부속품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그러니까 손가락 걸고 이렇게 돌려 보시면 돼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았을 때 2바퀴 정도 딱 돌아가면 됩니다. 그때 딱 멈추면 돼요. 그죠? 그 정도면은 테프론을 감고 파이프 렌치로 체결을 했을 때 가장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힘이 좋은 사람은 조금 빡빡하게 해서 이제 힘으로 체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조금 내가 힘이 부족하다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조금 헐겁게 해서 조금 쉽게 체결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상태를 확인을 꼭 하시고, 나는 2바퀴 정도가 맞더라, 또는 뭐 1바퀴 반, 그죠? 또는 뭐 2바퀴 반, 이게 맞더라. 요거를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꼭 확인을 하시고, 그럼 시험장에 가서 손으로 돌렸을 때 2바퀴, 요게 맞다, 그죠? 그 테스트를 딱 했을 때 맞춰 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걸로 그냥 한 번에 쭉 깎아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스 기능사 이제 완성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이제 결속을 하게 되면 결속하는 순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배관의 결속은요 크게 2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 요런 형태, 이 계단 형태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데요, 이렇게 이제 계단의 형태로 되어 있는 배관은 그냥 순서대로 결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을 때는 중간에 한번 끊어 주시게 되죠. 이렇게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어서 2개를 연결하는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가스 기능사 같이 이렇게 D자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순서대로 만약에 했을 때 이렇게 하게 되면 3번을 계속할 때 문제점이 뭐냐, 어떻게 됩니까? 돌릴 때 작업대에 걸립니다. 그죠? 이 부분이 돌아가면서 바이스는 작업대 끝에 이렇게 바이스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여기에 내가 3번을 물렸다 그러면 1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걸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작업대에 걸려서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죠? 여기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 형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 한번 끊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뭐냐, 자, 이 도메 같은 경우에는 요 배관, 엘보, 배관, 레두샤, 플러그까지 요렇게 하나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를 바이스를 물린 상태에서 이걸 돌리면 되니까요. 이거는 작업대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귿자 형태에서는 항상 요 위에 여기 이쪽이나 이쪽이나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요렇게 한 덩어리가 되면 요렇게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바이스 물리면 얘를 이렇게 돌려주면 걸리진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작업대에 걸리는 것 때문에 디귿자 형태는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 기능사는 좀 주의하실 점이 뭐냐, 요 밸브 결속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밸브 자체는 이제 주물로 된 황동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잘못하다 이제 방향을 잡는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좀 깨지는 그런 문제점이 예전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밸브를 결석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먼저 여기를 바이스 물린 상태에서 몽키로 돌려주세요. 이거는 바이브렌치 쓰지 마시고요. 자, 여기를 결석을 합니다. 그럼 결석하고 나면 이쪽을 바이스 물려서 얘를 이렇게 결석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배관, 밸브, 배관 이렇게 캡까지 뭐 씌웠다 이러면은, 그죠? 요 상태가 이제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밸브 방향이 어떻게 되든 관계가 없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 바이스를 고정을 하고, 밸브는 이 밸브 손잡이가 어느 한 시점에 딱 오도록 위로 오도록 고정한 상태에서 이 T를 돌리면서, 그죠? T를 여기에 결속을 하면서 이제 T의 방향을 수평으로 맞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T는 강도가 좀 있기 때문에 밸브보다는, 그죠? 그래서 T가 약 한 뭐 이 수평인데 약간 더 돌아갔다 이 상태에서, 그러면 한 바퀴 힘으로 더 돌리면 되거든요. 그죠? 그럼 T는 관계가 없는데 밸브 같은 경우는 얘가 이렇게 돌아간 상태에서 뒤로 돌리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한 바퀴 더 돌렸다. 그게 잘못하면 깨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밸브를 고정한 상태에서 이 T를 돌려서 맞춰 주시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연결할 때 어떤 분은 이제 T를 먼저 연결하고 배관 연결하고 여기에다 밸브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밸브 손잡이가 위로 오게끔 방향을 맞추는 거죠. 그럼 바이스가 여기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밸브가 약간 더 돌아갔다. 그죠? 이렇게 더 돌아간 상태다, 밸브가. 그럼 어떻게 돼요? 힘으로 돌린다는 거죠. 힘으로 더 돌려서 수평이 되게 맞춰야 되니까, 그럼 잘못하다 이게 깨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T 연결함으로써 방향 잡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하나 만들어서 여기 바이스 체결하고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플랜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엘보는 맨 마지막에 해주시면 돼요. 그죠? 왜 그러냐면 플랜지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 T에다가 체결하는데 엘보 방향 미리 체결을 해놔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돌리다 보면 엘보가 뭐 이쪽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또 이걸 그만큼 더 돌려야 돼요. 여기서 맞춰 놨는데.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엘보를 방향 맞춰서 체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그래서 조금 여건이 되면 중간중간 지금 이런 부분도 한 개 한 개 계속하면서 차례대로 뭐 다만 사진을 찍어서라도
그 과정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배관 연결하는 거, 우리가 나사내는 거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필요하신다든지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부분은 카페에 글을 남겨주시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든지, 그러면 제가 최대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만큼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